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월 19일, 이제 종합소득세 들어갑니다. 일요일 어제 자료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월요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중에서도 부동산 임대소득 중심으로 정리할 겁니다. 최근 들어서 임대소득에서는 한 문제에서는 많게는 두 문제까지도 출제되는데, 한번 범위가 넓지 않으니까 그거 하나 놓칠 수도 없어요. 자, 월요일 3주, 요즘 무더운 날씨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물론 효율적으로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나 쉬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조금이라도 손을 놔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럴 때 이 밴드를 통해서 10분 정도 되는, 10분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그거 한 번씩 점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문제를 보시고 답을 찾을 수는 있을지라도 해설 강의 듣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1번 들어갑니다.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소득세는요, 개인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소득세죠. 그렇다면 법인의 이름으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고, 개인이 벌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소득세는 개인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 계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세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과세기간은 1번 거주자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소득세는 양도소득도 소득세니까, 그죠? 그래서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이 있던 일반소득이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죠. 그럼 2번 원칙상 소득세 과세기간 하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 내용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개인 사업자가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했어도 법인 등기 안 하면 개인이고,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는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 사람은 과세기간이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월 31일까지다. 사업을 중간에 개시한 경우라도 예외 규정이 없어요. 그럼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생한 개인의 소득은 당연히 소득세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사업자, 개인 사업을 하기 전에 발생한 소득이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한 후에 발생한 소득이든, 개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기간은 예외 없이 원칙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사업을 개시했다고 해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게 아니라 틀렸죠. 예, 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러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개인이 발생한 것도 소득세 내고, 사업을 해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그날로부터 12월 말까지 벌은 거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원칙 똑같아요. 다만 예외 규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번째가 그거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소득이 있는 자가 중간에 사망했다. 그럴 때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 그래서 예외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만 계산을 과세 기간으로 하고, 5번은 거주자가 국외 이주를 목적으로, 즉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기 위해서 출국을 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이민 가는 거죠. 왜? 국외 이주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를 보유기간으로, 즉 과세기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발생한 뭐가 있어요?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틀린 건 3번이에요. 중간에 사업을 개시하든 중간에 사업을 폐업을 하든 똑같아요. 1월 1일부터 12월
1일, 다만 사망한 경우하고 외국으로 이민 가기 위해서 출국하는 경우만 예외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제 구체적으로 소득세 중에서도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임대사업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2번, 다음은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의 임대가 뭐죠? 부동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게 임대업이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는 일반 상가 등의 임대사업도 있고 주택임대사업이 있는데 따로따로 계산을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거하고 주택임대사업하고 합치는 게 아니라 주택은 주택대로, 부동산은 부동산, 상가는 상가 임대업 별도로 계산하는데 그 중에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부동산 임대업 하면은요 전세금을 받아서 예금을 했어요. 은행에 예금을 하여 이자를 받았다. 전세금 받은 것까지는 예금을 하든 안 하든 전세금 받은 건 임대소득이에요. 그래서 예금을 했든 안 했든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서 간주임대를 계산하거든요. 그런데 전세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금했어요. 예금을 하여 뭐 받았다. 이자를 받은 경우 요거는 임대업의 소득이다. 틀려요. 임대업의 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이지. 금융소득, 이자소득. 여러분 전세금 받아가지고요. 로또 복권 샀어요. 그래서 1등에 당첨됐네. 그 임대소득입니까? 복권 사서 당첨됐잖아요. 기타소득. 그죠? 예. 전세금 받은 것까지가 예금을 하든 안 하든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는 거고 그 후에 예금하거나 아니면 뭐 채권을 샀거나 아니면 뭐 복권을 사서 당첨됐다. 그 후에 발생한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 즉 임대업의 소득이 아니라 은행에 예금해서 이자 받은 건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2번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 지역권을 설정되어 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 소득이다 그랬는데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설정, 대여를 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소득이에요. 일시적인 소득. 그래서 그건 뭘로 간다? 기타 소득으로 본다. 그렇죠. 임대업의 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묻고요. 다음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또는 공익사업과 그런 말이 없어도 지상권, 지역권 대여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임대업의 소득으로 봅니다. 맞고요. 광업권자 또는 조강권자죠.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에 들어가서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에서 광물질 캐낼 수 있는 권리가 광업권이고요.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에 들어가서 대신 캐낼 수 있는 권리를 조강권이라고 하는데 광업권자 또는 조강권자 또는 전문적으로 캐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덕배 이런 사람들이 시설과 채굴에 대한 권리를 일시적으로 다 대여를 하고 얻는 소득도 임대업의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5번 공장재단, 광업재단 대여로 공장재단, 광업재단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도 하나의 공장재단도 부동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대여해서 얻어지는 소득도 임대업의 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법전에는 임대업의 소득하면 대표적으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4번 광업권, 조강권, 덕대가 그죠? 이런 권리 등을 대여해서 얻어지는 소득, 5번의 공장재단, 광업재단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이렇게 되어 있고 1번, 2번, 3번의 경우에 부수적으로 운영세 측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 1번이 됩니다. 1번.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 이번에는 3번 가죠. 암은소득세법상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자기 소유 부동산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제공해주고, 즉 친구가 은행에서 대출받는데 담보를 요구하니까 친구가 나한테 부탁을 해요. 그래서 내 부동산을 친구 대신에 은행의 담보물로 제공을 해줬어요. 그래서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친구로부터 그 사용 대가를 받고 있다면, 대가를 별도로 받고 있다면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로 보기 때문에, 즉 임대업의 소득으로 본다. 맞습니다. 친구 대신에 담보로 제공해주고 대가 받고 있으면 임대업의 소득으로 본다. 다음 2번, 부동산 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사업자죠.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결론은 매매업자 등 이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매매가 안 되니까 일시적이죠. 일시적으로 대여를 해서 얻어지는 소득이 있다면 그것은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는데 잘못됐어요. 이것도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으로 본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팔아서 판매를 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 매매업 등의 사업 소득으로 과세하고 양도소득으로 부과되는 건 아니죠. 사업자니까. 이렇게 해서 2번 틀렸고요. 3번, 광고용으로 토지나 건물의 옥상 또는 측면, 광고용으로 건물이나 토지의 옥상 측면을 사용하게 장소로 제공해주고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히 부동산성의 권리 대여로 본다. 그래서 임대업의 소득으로 본다. 맞습니다. 다음 4번,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상가 등의 임대업에서 발생한 손실은요, 내년도 그 상가 부동산에 임대소득이 있으면 거기에서만 공제해 주기 때문에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소규모 주택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만큼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본인의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있으면 소득금액 계산할 때 공제를 해준다.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가 등의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 안 해주는데 주거용 건물 주택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라면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해준다. 이거 기억하시고, 다음 5번,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공동의 주택을 신축을 해서 판매하여도 사업이에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과거에는 건설업이라고 했죠. 그래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하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거지 양도소득세 부과되는 거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5번은 맺는 내용이죠.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된 사업소득은 부동산 임대업도 있고 부동산 매매업도 있고 주택을 지어서 파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하는 건설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시간 세 문제 달아봤습니다. 자, 힘드시지만 고생하셨고요. 한 주간 활기차게 덥지만 활기찬 한 주를 보내시라는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하고 한 주일 시작하죠. 자, 준비되셨죠? 다 같이 화이팅! 네,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